한국. 일본보다 후진국 아닌가요? 여기 어쩌다 한국에 지하철을 타러 가게 된 27살의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의 27살 에밀리입니다. 90년대까지는 선진국으로 번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듣고 본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BTS가 유명하다는 정도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손흥민도 잘 몰랐고 한국은 중국 옆에 발전이 덜 된 국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이외 여행 경험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을 선호했죠. 저는 친한 동료인 엠마가 일정을 일본으로 떠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반대로 저는 학회로 인해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으로 가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의 거대한 규모와 효율성에 크게 놀랐어요. 영국의 공항들에서 경험했던 혼잡함, 긴 대기시간, 가끔은 명확하지 않은 안내판들과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공간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대단했습니다. 청결함과 최신식 시설, 빠른 입국 심사부터 수함을 찾는 곳, 편리한 교통 연결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은 새로운 세계로의 관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첫인상에 힘입어 지하철로 도시 탐험을 기대하게 되었죠. 역으로 내려서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그곳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반짝이고 쓰레기는 단 한 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 덕분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도 서두르거나 밀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한 노신사가 차에 탔을 때 젊은 여성이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장면을 목격하니 한국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저는 여러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인상적인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한국은 무엇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인의 특징 중 하나는 줄 서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버스 정류장,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만큼은 이런 줄 서는 에티켓이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실제로 잘 실천되고 있었죠. 각 지하철역에는 승객들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바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표시를 정확히 따랐어요. 이 모습은 마치 잘 연습된 춤 같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그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잘 찍힌 그림 표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그들은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을 보면 현지인들이 다가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필요한 도움을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단순했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며 기다림이 단순한 줄서기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에 관한 것이었죠. 이 교훈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과 청결에 매료됐지만 방대한 네트워크와 이중 언어 표지판 때문에 길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환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마치 회오리바람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지 5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미소로 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것은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독일인에게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거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서울 체류 기간 동안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극복되는 일들은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안내해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 덕분에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독일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서로 교류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세계에 갇힌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서울 지하철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웃고 가족들이 간식을 나누며 낯선 사람들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죠. 그 옆에는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는 사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서울의 일상에서 사람들 간의 따뜻한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생활 수준과 민족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지하철의 상태에 대해 종종 불만을 품곤 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역과 열차의 청결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는 거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결함은 단지 청소 직원들의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승객들은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적절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쓰레기를 끝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주의해진 것일까요?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전의 독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 더 나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일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공공공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낯선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노선을 안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제공하려는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레 독일과의 비교를 불러일으키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명동, 강남, 창덕궁 등 여러 명소들을 지하철로 편하게 여행했고 무사히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 동료 엠마의 도쿄 지하철 경험을 들었습니다. 일본어 표지판에는 영어도 있었지만 읽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에서는 표지판이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습니다. 제이미는 일본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보다 더럽고 특유의 냄새가 나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지하철은 복잡하고 낙후된 면이 많아 신주쿠역의 200개 출구 중 하나를 찾느라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지하철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며 정확한 예상 시간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현대적이었고 디자인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과 배려가 느껴졌죠. 동료 엠마는 도쿄 지하철이 질서 정연했지만 다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는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는 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서울을 방문한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이 일본, 중국보다 후진국이 아닌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느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